하죠. 명백하대요. 명백해 보인대. 뭐가 명백해 보이냐? 더 능력이 누가 있을수록 더비더비 나왔네요. 더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진주어 명백하대. 한마디로 능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호감도 역시도 상승한다. 그 다음에 여기 리커버 한번 해볼까요? 원래대로면 아씨 너무 짧아. someone이 컴피턴트한 건데 더비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많이 좋아하는데 비례적인 결과로서 더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들 생각한데 근데 이 능력이라는 거에 있어서 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한 덩어리의 특징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정의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똑똑함,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어떤 일들이 되도록 시키는 능력, 현명한 결정 등등등 이런 거래. 그냥 여기다 밑에다가 쓰자 이거는. 똑똑함, 일이 되도록 시키는 능력, 결정 뭐 이런 거. 우리는 더 잘할 나은 찬스를 갖는데요. 우리의 삶의 어떤 과업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면,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아 정말 편하죠 이러면.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줄 게 많은 사람들이야. 누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면. 그래서 얘네 두 개 이렇게 병렬이고요. 그리고 스탠드 찬스 저거 왜 기회를 가지단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의 자리를 내가 자리를 잡는다, 기회를 내가 세운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를 갖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얘는 병렬 구조나 한번 봅시다. people who know their 뭐 이상한데? 와서 어디 갔어? who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기준으로 have a lot to teach us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연구의 증거들은 되게 역설적이래요.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대. 문제 해결 집단 내에서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인지 봤더니 가장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참가자들, 그리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참가자들이, 병렬이니까 체크해놓을까요?
모인 경향이 있었대. 이런 원이 아닌 경향이 있었대. 어떤 원이냐? 가장 선호받는 애가 뭐 그렇다고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선호받는 애가 아닌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험해 봤더니 아이고 이걸 여기다 써. 실험해 봤더니 가장 능력자인 애가 가장 선호받는 애는 아니더라. 왜 그러냐?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좋아해. 능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만든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대. 그래서 이유. 쟤만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경쟁력이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다. 나는 저렇지 못한데. 걔네들은 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냐? 아예 접근할 수 없고 너무 멀리 있고 초인종인 걸로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배드하게 보이게 만들고 더 안 좋게 기분이 느끼게 만들 수도 있지. 비교에 의해서. 그래서 유능한 이와의 거리감 플러스 자신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사람을 더 좋아할 거래. 만약에 걔네가 약간의 어떤 실패의 증거를 좀 보여주면, 좀 약간의 허당기를 좀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는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 뭐 썼습니까? 가정법 과거 썼죠.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니까. 그래서 if, s, 과거형, 뭐 비동사일 때는 was 쓴다고들 하죠. was 쓴다고 뭐 큰 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슈쿠마 v 이게 몇 번이야? 그래서 3번.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좀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의 친구가 영리한 수학자이거나 우수한 운동선수이거나 구름의 요리사, 그러니까 미식 요리사이거나 이러면 너는 그 또는 그녀를 더 좋아할 거야.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Every once in a while. 잠깐씩이라도 가끔씩 걔네들이 뭔가 일을 망치면 더 좋아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더 그 능력 있는 친구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수학자, 일단 잘났다는 건 전제를 깔아야 되니까 운동선수 뭐 등등등등인데 그 얘네들이 일을 망치면 좋아한다 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뭐 썼어요? 가정법 과거 썼죠.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이렇게란 말이에요. 뒤쪽은 조건이란 말이야. 그냥 여기도 가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이렇게고 앞쪽에 있는 쟤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는 가정이고 뭐는 조건이냐,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시험으로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나왔으니까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들자면 5번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앞에서 나온 그 실수를 하면은 호감도가 오른다는 이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수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론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라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해갖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이론적 정당화를 조금 더 우리 현실 사례에 갖고 와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뭐야? 친구들이 실수 잘 안 하는 전문가들이야. 일단 이게 조건이야. 이 상황에서 그래도 실수를 한다면, 실수 안 하는 애들인데 실수를 한다고 가설을 세우면 호감도 오르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앞에 문장이 있어서 이 앞에 문장을 통하여 이게 정당화가 됐기 때문에 간결하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 애들이 실수하면 호감도 오른다라는 거를 전개함으로써 이제 앞에서 정당화된 이론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실수를 하면은 호감도 오른다는요, 앞쪽에 있는 이쪽이 없었으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무리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앞쪽에서 얘가 정당화가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 실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 정당화가 목적이고 실수가 발생하는 건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으로 안 쓴 거고, for example 뒤쪽은 이미 가설이 정당화가 된 후에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수 안 할 것 같은 애들을 내 친구라는 조건으로 딱 달아놓고 앞쪽에 그 가설 상황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더 이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용을 정리하면은, 그래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 큰 페이버를 아더스한테 얻을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때때로의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때때로지, 맨날 하면 누가 좋아해.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